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인 도산 안창국 3,000톤급 우리가 만들었어. 세계 시장 살려고 달려들어요. 지금 2025년 현재는 미국이 우리한테 간절하게 조선업을 요청하고, 조선업 해군성 장관에서 다 탐색했어요. 우리 조선소를.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스마트 조선소, 뭐 스피드, 퀄리티, 기술 인력 보고 놀라고 해달라겠다고. 우리가 지금 대단히 갑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과거에는 뭐 정말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일터 강사 함께하는 경제이탈법.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30년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요. 오늘은 핵 잠수함 사업 단장을 지내신 문근식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교수님께서 핵 잠수함 사업 단장을 또 맡으셨으니까 이 소식이 좀 누구보다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단 말도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상회담에서 우리 이 대통령께서 다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미 간의 공동 위협, 공동 방어, 그다음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꼭 필요하다.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뭐 그때 당시에 핵추진 잠수함으로 했는데 또 국방부에서 막 요즘 막 그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 들어간다고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고치라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이 두 가지 같은 말이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저도 막 혼용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요.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의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건조할 수 있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에 문제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중국의 위협을 얘기하면서 북한하고 중국의 위협은 우리의 위협이자 미국의 위협이거든. 그래서 거기에도 워닝을 한 거죠. 이 원래 핵 우라늄은 평화적 이용으로만,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사용한 걸 내가 허용한다. 그건 영국하고 호주한테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도 한국도 포함한다 이런 의지를 이제 표명한 거죠. 그렇게 하면 워닝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우라늄을 평화적인 목적이 아닌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은 이 규제를 넘어야 돼요. 그 한미 원자력 협정, NPT, IAEA, NSC 여기서는 다 평화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조직은 다 미국이 움직여요. 설립도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하면 그런 조직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그 하고 나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오직 요구한 거는 그거예요. 핵연료만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해달라. 군함은 원래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만들냐 안 만들냐는. 근데 핵잠수함을 승인한다 했으니까 자기가 당연히 핵잠수함 핵연료가 들어가니까 연료도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원래는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고쳐가지고 이제 그걸 군함에 군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를 그 내각에서 검토하고 대통령과 그다음 에너지부 뭐 이런 데서 국방부 검토하고 그거를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요. 미국은 한국보다 의회 권한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 같이 뭐 대통령제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오래 걸리니까 이 공론화 시키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의회에서도 의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예상을 하고 굳이 반대를 안 했죠. 트럼프 대통령 한다면 하는 성격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가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행정명령으로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중을 표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30년 넘게 이제 추진해온 사업인 만큼 뭐 절실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 강대국이 너무 세잖아요.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우리의 과제죠. 이스라엘을 보면은 강대국의 둘러싸였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핵무기까지 개발했잖아요. 그렇게 반대하는데 미국을 막 속여가면서 처음에 했다고.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로 억제를 하는 게 오늘날의 이 세상이에요. 핵무기는 내가 쓰면 나도 상대도 죽는다. 이게 상호 확증 파기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이 주둔하고 장국에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장 앞에 서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또 핵무기 만들지만 막 규정과 제도와 규정을 법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다고. 그런 미국이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 그러면 야, 너 내가 있는데 왜 핵무장해? 그럼 나의 존재 이유가 뭐야? 이것이 미국 입장이거든. 내가 핵무기는 해줄게. 북한이 핵무기를 쏘면 내가 커버해줄. 그게 핵 확장 억제.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이 북한이 못 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반대하고 NPT나 IA 이런 데서 핵무장을 못하게 하는 그 차선책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만들면 분명히 그걸 물속에 집어넣을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 지상에 있는 핵시설은 다 위험해요. 다 처음에 전쟁이 시작하면 먼저 공격당하거든. 그래서 그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물속에 집어넣는 게 SLBM 잠수함발사 탄도탄이에요. 그거를 추진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 요즘 선진국이 사는 것 같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계속 추적 감시해요. 디젤 잠수함 못해. 왜냐 속력이 느리고 계속 들락날락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로 가동하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서 물속에 계속 고속으로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 승조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그래서 수중 작전에 적합해요. 그때 비교가 안 돼. 디젤 잠수함.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 그런 쫄쫄 따라다니면서 핵 못 쏘게 하는 핵무기를. 그게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하고 미국은 해요.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려고 예상을 했죠.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래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핵 추진 잠수함은 우라늄이 들어가 핵연료가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워 본다고 강대국에서 너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확 감시를 한다고. 그거 억제가 쭉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이건 안 되겠다. 계속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막 하니까 국민들이 안 좋아하잖아. 야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핵무기 하는데 우리는 뭐야 막 하니까 우리도 하자 차선책으로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사업 단장을 했죠. 핵 추진 사업 단장.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여건이 안 좋았어. 이 만들려면 기술력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핵연료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라늄은 못 갖게 다른 나라에서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정식으로 우라늄 확보하는 루트를 우리가 확보할 때까지 잠정 미루는 대신 응용 연구는 계속하자 해가지고 원자로를 응용 연구를 했죠. 우리가 원자력 기술 세계 5위예요. 뭐 원자력 발전소 26개나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함정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그거를 얼마나 작게 만들어서 컴팩트하게 안전하게 만드느냐. 2중 3중 안전장치. 왜냐하면 바로 옆에 승조원이 자거든. 그래서 그런 걸 만들려면 오래 걸리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2004년 당시에는 우리는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온 1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 원자로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하고 같이 공동 연구만 했어요. 원자로를 만들려고. 근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인 도산 안창급 3,000톤급 우리가 만들었어. 지금 막 세계 시장 살려고 달려들어요 지금. 이 정도면 일단 탑이죠. 핵 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두 가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없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를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없느냐? 그런데 원자로도 조금 얘기했지만 UAE, 요르단, 셰코마 순출하고 있잖아요. 그걸 얼마만큼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것이 이제 함정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처음이잖아요. 그래 이게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도 되면은 이제 진도를 확 빼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특히 트럼프 일기 때. 던지시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이거 하려고 하니 기술 좀 지원해달라. 뭐 핵연료 문제 해가지고 그래 얘기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미사일 지침 해제해달라. 그래서 지금 막 미사일 지침 해제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무 미사일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핵추진잠에 들어가고 연료 문제는 해결 안 줬어. 긴가민가 하고 뭐 이것 부정도 긍정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저 정도 스탠스면 우리가 해도 되겠네. 이런 일종의 자신감을 가지고 기본 함정을 만드는 기본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30% 지나갔어요. 진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만들어도 되겠다 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 괜찮고 핵연료만 공급해 주시오. 이거를 얘기해 가지고 지금 막 불을 붙여놓은 거죠. 일단 그동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30년 넘게 추진을 해왔지만 제자리 걸음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좀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내주게 된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국제사회는 공짜가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 이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전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장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저는 현역 생활 32년 하면서 한 6년 반 해외에서 미국, 네덜란드, 독일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는데 가면 깜짝 놀라는 것이 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치에 지금은 모든 거 10대 강국이잖아. 한류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뭐 군사력도 5, 6, 7이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2025년 현재는 미국이 우리한테 간절하게 조선업을 요청하고 조선업이 완전히 낙후돼서 그건 자기 보호무역주의에서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경쟁도 없고 투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조선업이 완전히 낙후돼 가지고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 이런 분야도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야 한국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막 해군성 장관에서 다 탐색했어요. 우리 조선소를.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스마트 조선소 뭐 스피드 퀄리티 기술 인력 보고 놀라고 해달라겠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단히 갑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보기 처음으로 갑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협상하려는 좋은 지혜였대요. 거기다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해서 엄청난 관세를 부르니까 우리가 3,500불 투자하겠다 하면서 거기 1,500억 불을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쓰겠다. 재건을 위해서. 이 정도 약속했으니까 미국도 캥길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부탁했는데. 우리가 계속 이것이 나의 지금 바람이다 얘기하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지 이제. 그만큼 우리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뭐 쉬운 말로 찌들려 가지고 우리는 정말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것 10대 강국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호 작용한 거죠. 우리도 뭐 누가 중국이나 미국에서 압박하면은 그들을 압박할 재료가 많아요. 조선업은 지금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 그다음에 반도체 뭐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이런 것들은 뭐 하이 퀄리티 우리를 따라오기 힘든 거예요. 특히 뭐 LNG 운반선 같은 거 세병서 이런 것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뭐 도와주겠다 했으니까 야 우리가 이거 수건 사업인데 이것 좀 해결해 주면 트럼프도 딱 맞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그래 했는데 이거 경주 에이페어 가가지고 나도 우리 국민들한테 뭐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건 아주 복잡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 거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만약에 이 복잡하고 돈이 만드는 거 알았으면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건데 그걸 만들려면 필리존서 저 하나오스에 샀잖아. 거기서 만들려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막 국민들한테 선물을 준 거지.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고 있잖아. 우리는 그건 배워야 돼. 우리 코리아 퍼스트를 외쳐야 된다 항상 얘기하는데 왜 자기들을 챙기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 효과로 나 이 선물 보따리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딱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필리존에서 만들려면 복잡하거든. 저 같은 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해군도 받고 조선소의 인수도 받고 함정을 그 봤는데 필리존에서는 지금 상선만 만들었어요. 군함을 안 만들어요. 전혀 시설이 없어. 지금 50억 불을 하나에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 도크 3개 만들고 암벽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선 만드는 시설 확장하는 건데 특히 잠수함 만드는 공장 거기다 플러스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핵 연료가 가공돼야 되잖아. 원자로도 만들어야 돼. 그거를 만들려면은 일단 비싸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미국의 인허가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환경 영향 평가돼야 돼. 주민들이 반대할지 안 할지도.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국이 우리한테 SOS를 친 조선업 재건을 위해 SOS 친 거는 자기들이 형편이 우리보다 훨씬 미달이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싸움을 제일 잘해 이지스 구축함을 만드는데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반값으로 만들어요. 그 1조 6천억이거든. 반값으로 만들어요. 기간도 우리는 우리보다 1.5배 더 들어. 올해 한 2배 정도 더 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수리도 안 돼. 미국은. 2021년도에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제일 비싼 시울프급 핵추진 잠수함이 해저산에 부딪혔어요.
바다에 암초에. 그래가지고 앞에 막 깨졌다고. 그래 창피해가지고 막 가리고 막 항해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거 지금 수리 들어갔는데 아직도 수리하고 있어요. 4년 됐잖아요. 수리하는데. 그 뭐 물어보니까 2026년 말이나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막 6년 정도 수리하는. 지금 수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버지니아 클래스는 한 1년에 2척 정도 나와야 되는데 매번 제대로 나오는데 한 번도 없대요. 2년이 3년 딜레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선 열악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잠수함 조선소를 공장을 만들어서 한다? 기간이 일단 기간과 그 돈이 2배 내지 3배. 그런데 시설을 구축하지 않을지 누구도 확신을 못해요. 이런 상황이면은 설악은 하고 승인을 했는데 해주냐 말 거냐.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 우리 조선소 측도 아니 거기에 새로 공장 만들려면 기술자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생산 뭐 시설, 그다음에 우리 기자재 그 업체들도 많잖아. 그런데도 거기에 가야 되고 복잡해요. 비자도 안 나와. 그 지금 하나오션에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투자하러 갔는데 비자가 안 나서 실자도 제대로 못 간대. 엊그저께 뭐 우리 쫓겨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 그러면은 아니 해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방해 놓는 거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SCG를 만들어라. 쉽빌딩 컨설터티브 그룹을 만들어라. 그래서 한미 조선 협력 협의체를 만들어라. 그래야 거기서 심각하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걸 토의해가지고 장단점을 따져서 비용,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그 리스크 뭐 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런 걸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한미 조선 협력 한다고 해놓고 갈등만 일으킨다. 오히려 싸울 소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자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지금 뭐 국방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팩트시트 그거는 지금 뭐 1988년도에도 미국에서 미일 원자력 지침 그 개정할 때도 일본에서는 농축 및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갖겠다. 그래가지고 1970년대부터 노력했어요. 막 국고다 낙하손에 뭐 이 수상들이 가서 막 그 레이건 대통령 뭐 카터 대통령 뭐 엄청 그때가 노력했다고. 그다음에 막 정관계도 가서 막 이거 우리 뭐 사줄게 해가지고 노력했는데 거기서도 그 강로 중에서 5개 부서가 중에서 2개 부서가 반대했다고. 응? 이건 에너지부 뭐 이런 데는 했는데 국방부하고 이렇게 반대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 설득해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어요. 이런 것 같이 다 각자 나라 특히 미국 같은 민주주의가 워낙 발달돼서 다 동의하기 힘들어요. 뭐 상무부 이런 데는 야 이거 뭐 해주면 우리 좀 더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응? 이거 해주고 우리 좀 더 받아내야죠. 이런 내부 갈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의 단계고 협상의 문제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돈이 만들고 기관이 만들면 당연히 우리는 다 준비되는 3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우리 시설을 왜 무시해요. 그러면 한국뿐만 아니라 양국 조선소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모르고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양국 조선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확실히 전달해서 우리는 강하게 우리 한국에 건조합시다. 우리 거는 대신 우리가 미국의 조선을 도와준다 했으니 약속했으니까 당신네 조선소 그 버지니아급이나 잠수함 만드는 시설을 투자하겠다. 투자해 그거는 도와주겠다. 근데 우리 거는 우리 거로 또 하자. 그다음에 미국 잠수함은 우라늄 농축도가 90% 이상이에요. 거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20% 저농축을 하면서 오로지 군함의 주인체로 북한의 위협, 중국의 위협에서 대처하겠다. 개념이 틀려. 핵무기 만드는 농축도가 있으면은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 요구해요. 야 거기는 핵무기 만들 수 있어. 미국 허락해 준 거 아니야? 한계가 틀리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나 시울프급 이런 데 만드는 생산 라인이나 우리는 호환성이 없어요. 호환성이 없어요. 양쪽에 다 투자를 해야 돼. 한화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하겠냐고 돈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 잘 따져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서 가면은 아마 우리 한국에서 만들고 우리 거는 미국 건 미국에서 만들고 추가로 필요하면은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팩트시트가 이제 지연되는 이유를 두고 핵 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 협정 내용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팩트시트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루머가 많이 확산되죠. 그래서 참 피곤한 건데 이거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말을 워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일 핫 이슈가 된 거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조율하는 과정 때문에 늦는 거다 이렇게 봐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연소, 필리 조연소 건조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양국의 이익이 합당하냐. 그다음에 무엇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냐. 그다음에 안보에도 도움이 되느냐 이런 면을 다 따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자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조선을 도와주기 때문에 거기 반대급부로 오케이는 했는데 미국 상무부나 이런 데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해줌으로써 우리가 자기들이 추가로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 해주면 또 다른 나라에서 해달라고 할 것인가 이런 걸 다 곰곰이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자기들이 꼭 지켜왔던 그 우라늄은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걸 풀어줌으로써 다른 나라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 간에 다 의견을 조율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맹방이고 특히 우리한테 지금 조선을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그렇지 않으면 낙후돼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반대 의견도 있지만은 이걸 조율합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에는 의지에 달려 있어요. 행정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조율하는 과정 이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특히 1988년도에 일본이 농축 및 제철이 시설을 가질 때 미국의 강요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히 집회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